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내가 사는 아파트 거주비와 은퇴 준비의 비밀을 아시나요?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주비라는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아파트에 은퇴 준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거주비의 개념, 거주비가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통해서 어떻게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달에 50대 후반의 부부께서 굉장히 걱정,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모아둔 그 3천만 원 현금을 가지고 계속 쓰고 계셨던 거죠. 아직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 64세 정도나 받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연금을 받으려면 시간도 더 필요하고, 그리고 재취업을 하려니 재취업도 안 되고, 또 창업을 하려니 두렵고, 그래서 이도 더도 못하고 그 모아둔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로 쓰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은 이제 현재 그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거 말고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다행히 그 아파트에 대출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비밀은 거주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50대 후반의 부부의 은퇴 준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은퇴 준비를 하려면 이 거주비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주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요즘에 이렇게 원룸 건물 조그만 거 하나 매입해서 한 개층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 주면서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4층짜리 원룸 건물인데 보통 이제 맨 위에 층에 주인이 거주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내가 거주하지 않고 한 층에 원룸이 4개씩 있잖아요. 만약 임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룸 4개를 임대 줄 수 있죠. 원래는 요거에 이제 주인이 거주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이걸 다 임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에 50만 원이니까 룸이 4개면 200만 원. 즉, 거주 비용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내가 거주할 때는 이걸 이제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임대를 주게 되면 50만 원씩 4개의 룸을 줄 수 있으니까 200만 원의 거주 비용을 지불하고 나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40평형짜리 아파트예요. 가격이 한 9억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아이들도 다 출가하고 부부끼리 있으면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주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평수를 줄이는 거죠. 40평대 살다가 이제 20평대로 줄여도 부부 둘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게 9억이면 예를 들어서 20평은 한 5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평에 살다가 20평에 주게 되면 이 9억에 살다가 5억에 살게 되니까 차익이 4억 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4억 원을 만약에 5% 정도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 2천만 원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거주 비용입니다. 내가 큰 집에 살 때는 그만큼 거주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거주 비용을 줄이게 되면 이 차액 4억을 가지고 내가 연 5% 정도 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담을 해보면 이 40평형을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예비 사이나 며느리가 올 텐데 그래도 좀 큰 집에서 사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또 나중에 손주들 이렇게 오게 하면 이렇게 큰 집에 있어야 좋지 않느냐. 근데 1년에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또 정말 내가 재산이 많은 모를까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줄여야 됩니다. 그죠? 이걸 내가 고집하는 매년 2천만 원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날리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거주 비용의 비밀입니다. 자, 거주비를 줄이는 법. 왜 거주비를 줄여야 되죠? 내가 거주비를 줄인 것만큼 그 남은 비용으로 월세가 나오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주비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냐 하면, 자, 첫 번째는 지역을 옮긴다입니다.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살다가 강북으로, 또 강북에 살다가 경기권으로, 신도시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많게는 절반, 적게는 20-30% 정도의 거주 비용을 이제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내가 줄인 것만큼 이제 목돈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지역에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평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4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또 20평대 살다가 요즘에 이제 10평형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평수를 줄이게 되면 내 거주 비용이 줄어들고 목돈이 생기게 되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상품을 바꾼다입니다. 이 부부가 또 가족이 살 수 있는 그 주거 상품이 아파트가 대체로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세주택, 빌라,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옮기게 되면 거주 비용이 거의 한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물론 아파트 다 좋죠. 그렇지만 은퇴 후에 내가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재취업이 힘들다고 하면 거주비를 줄여서 그 줄인 비용으로 임대소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죠. 누구나 다 좋은 지역, 큰 집, 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지역을 옮기고 평수를 줄이고 상품을 바꿔서 목돈을 마련하셔야 돼요. 목돈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이 목돈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나한테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임대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만 이런 이제 용기를 이제 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평수, 거주비를 줄이면 불편하고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목돈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남한테,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매달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목돈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인 것만큼 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목돈이 생긴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40평대에서 나오는 관리비하고 20평대에서 나오는 관리비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또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하고 흔히 말하는 빌라에서 나오는 관리비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난방비 같은 경우도 이제 커지면 당연히 관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 네, 가사 노동이 줍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청소를 해봤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방바닥 청소해봤는데 허리가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 가정주부들이 이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노동이죠. 근데 그렇게 큰 집에 살게 되면 또 나이가 들어서 이 가사 노동이 많아지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집을 줄이면, 그죠? 40평대에 살다가 20평대로 가게 되면 가사 노동이 절반 정도로 줄 거 아니야? 그 줄은 나의 가사 노동의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나의 여가 시간에 보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비를 줄이게 되면 목돈이 생기고요. 생활비가 줄어들고요. 가사 노동이 줄어듭니다. 이런 이제 장점도 있어요. 어때요? 이 주거비 줄일만 하지 않나요? 네. 이제 거주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거주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비를 줄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알게 됐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주비를 줄이는 목적은요, 거주비를 줄이고 남은 그 목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줄인 거주비로 임대 수익을 만들기입니다. 자, 만약에 연 5% 정도 나오는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주 비용을 5억짜리 살다가 4억짜리로 1억을 줄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간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억만 줄이면 매달 40만 원 정도의 임대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2억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연간 1000만 원. 그럼 매월 80만 원 정도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억을 줄이게 되면 연간 1,500만 원. 그럼 매달 126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이죠. 나이가 들어서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맨 앞에 그 저번 달에 상담하고 오신 분 같은 경우는 거주비가 한 9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실제로 이제 줄일 예정이세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4억의 거주 비용이 줄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4억을 줄이게 되면 매달 얼마 정도가 생기죠? 한 17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생길 겁니다. 이번 이제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도 이 거주비를 줄이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거주비를 줄이게 되면
은퇴 후에 또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주 비용을 줄여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아파트를 살다가 다세대 주택으로, 또 40평대 살다가 20평대로, 또 강남에 살다가 강북으로, 서울에 살다가 경기권으로 나가는 게 스트레스일 수는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큰 집, 아파트, 좋은 지역에 살고 싶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준비죠. 그 은퇴 준비를 위해 거주비를 줄이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퇴는 빨라지고 우리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하죠. 하긴 요즘에는 취업이 힘들어서 30 넘어서도 취업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20대 중반에 취업을 하면 요즘 평균 은퇴 나이가 보면 55살이 안 돼요. 평균치를 보면 51살이 평균 은퇴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25살부터 55세까지 벌면 30년을 버는 건데, 그럼 55세부터 100살까지 내가 번 세월보다 2배 이상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제 고민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퇴 후에 또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건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금입니다. 목돈이 아니라 매달 내가 예측 가능하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현금. 그 현금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 거주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